자, 이제 우리가, 지금 집행이 파트로 좀, 들어가기 전에, 앞서 했던 그 즉시한 거죠? 이걸 몇 개 보고 이제 집행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18페이지, 13페이지, 18페이지죠? 지금 교재는 이제 18페이지로 가서, 우리가 즉시한 거 방법, 이 시간에 이제, 방법, 재판, 이제, 정지 등을 배우는데, 그 3번에는 방법은 이제 우리 처음에 봤듯이, 그 항고장하고 항고유설되는 것들, 또 그리고 이제, 그걸 이심법원에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원심법원에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동그라미 3번은, 그 3번은 뭐냐면, 그 제출법원이 무슨 얘기냐면요. 일단은, 원심법원에 되는 것이고요. 항고장을 만약에, 잘못 항고법원에 냈을 때, 그러면, 이 경우에는 그 항고심에서 원심법원을 이제 다시 보내주는데, 문제는, 이게 원심법원에 만약에 한 5일쯤 돼서 냈다. 그러면요, 그 다시 항고법원을 가는데 한 3일 걸렸다. 그러면, 일주일이 지났죠. 지나서, 이것을 이제 제때에, 제출 기간 내에, 내지 않은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판례는 그 원심 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하니까, 접수된 때는 이제 항고법원은 이제 5일 안에 냈지만, 원심 법원은 8일 됐으니까, 그 기준이 원심 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우리가 원심 법원에 내겠죠. 역시 항고 유서도 그 원심 법원에 낸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따라서 이제 4번에 이렇게 즉시항고를 했을 때 그 원심 법원에 내면은 일단 그 원심 법원에서 이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부적법한 항고였을 때는요, 각하를 거기서 할 수 있습니다. 원심 법원에서. 그리고 이제, 일단 집행법원 단계에서, 우리가, 민사법원으로 항고를 한 것이니까, 집행법원에서 이제, 항고법원으로 기록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물론 기록을 이제 전부 보낼 수도 있고, 일부 등본만 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한번 보시면, 뭐 그렇게 큰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항고법원의 재판은 조문에 있는 정도, 아까, 우리가 항고장 이유에 대해서만 심사한다라는 것들 보시면 되는데, 그 5번에 있는 이제 19페이지에 있는 그 동그라미 2번 그것만 잘 보세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매각 허가에 대해서 항고를 할 수 있는데, 그럼 항고를 했을 때 그 지금 집행법원은 경매법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항고법원은 그 집행법원의 뭐 허가나 불허가에 대해서 취소만 할 수 있고요. 취소만 할 수 있고, 실제 허가 여부, 허가할 것인가 말 것인가, 불허할 것인가라는 결정은 그 항고법원에서는 재판할 수 없고요. 집행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행법원이 허가하라, 불허가하라 이렇게 한다는 것인데, 이게 132조인데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출문제 거기에 집중되고 있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매각 허부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원심 재판을 취소하고, 그리고 집행법원에서 환송, 즉 재판하지 않고 환송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고법원이 매각 허부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이렇게 이러한 항고법원의 재판은 별도로 뭐 게시판에 공고는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6번에 그 집행정지라는 것은 이제 원래 즉시항고 해도 집행을 정지 안 합니다. 아까 이동인령 같은 거 하더라도 우리가 집행정지 안 하지만, 다만 이제 즉 이것을 우리는 집행부정지 원칙이다, 집행을 하지 않는다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항고법원에서 그 항고 재판까지 뭐 열흘이 될 수도 있고 6개월 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법원 자체에서 직권으로 집행 정지를 해줍니다. 그죠? 해줍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2항이고요. 물론 3번에는 그
원심법원이 어떤 인지를 안 붙였다든지 그래서 그 항고장 각하를 했었거든요. 다만 이제 이때 각하에 대한 즉시 항고를 또 이렇게 보통 이제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집행의 정지가 안 되죠. 우리가 이제 아까 집행 부정지 원칙, 집행을 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떤 경우 재판 같은 경우는요, 그 항고 재판법원이 한 달이고 6개월 기간 동안 그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사실상 집행을 정지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즉 재판 중에서 어떤 확정이 돼야지 어떤 그 한마디로 불복 기간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 재판의 내용으로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기간이 끝나서 그 재판이 뭐 6개월이고 1년이고 끝나서 그 끝나는 재판이 끝났을 때 즉 확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확정이 필요한 재판인데 거기 보시면 이제 4번에 확정이 돼야만이 되는 재판 그래서 써놓으세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매각 허가라든지 또 전무명령 같은 거 특별 현금화 같은 거 그런 명령은 그 재판 우리가 이제 재판 즉 항고를 하면요 항고하면 그 재판이 예컨대 5월 1일 날까지 항고했다. 그러면 12월 5일 날 끝났어. 그러면 5월 1일부터 12월 5일 가서야 재판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판의 경우는 사실상 항고를 하면요 집행이 정지가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확정되는 재판에 대해서는 즉 확정되어야 효력 있는 재판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재판이 끝나서 확정이 돼야 집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점에서는 즉시 항고 부정지는 의미가 없게 됩니다. 예컨대 잘 보세요. 매각 허가에 대해서 내가 예컨대 5월 2일 날 항고했습니다. 근데 그 재판은 8월 2일 날 끝났어요. 그럼 8월 2일까지는 그 매각 허가라는 것이 진행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상 정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항고를 하더라도 집행 정지는 따로 필요 없습니다. 물론 항고할 때는 이제 공탁금 거는 것들이 있겠는데 그런 점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컨대 매각 허가에 대해서는 확정된 죄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재판에 대해서 즉시 항고가 되면요 확정될 때까지는 효력이 차단됩니다. 3개월이고 6개월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이 이제 4번이니까 보시고 나중에 또 이제 좀 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고 이게 어필한다 그러는데 이 항고를 한다거나 이제 우리가 재항고 하는 것인데 이제 2심 법원에 항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제 불만이 있어요. 그러면 대법원에다가 하는 거 그래서 1심에서 2심에 올라가는 것은 항고고 2심에서 3심 올라가는 것은 재항고인데 이 재항고를 할 수 있어요. 재항고는 대법원에 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일단 재항고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것은 한마디로 거기에 10일 내에 항고 이유서를 내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은 15조를 준용합니다. 그래서 재항고도 10일 내에 우리가 항고 이유서를 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게 이제 재항고에 대해서는 그 집행법 사건에 대해서는 10일 내 항고 이유서를 내야 되는데요. 이게 만약에 집행법을 준용하냐면요. 일반 소송 같은 경우는 재항고 같은 경우 비성법상 재항고는 20일 내에 내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좀 다른 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건은 10일 내 안 내서 10일 내에 한마디로 아예 항고 이유서를 안 내가지고 각하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고 이유서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집행법을 준용하는구나 재항고할 때 알 수 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잠깐 이제 검토할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가압류 신청 같은 거 하게 되면요 지금 이제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가압류 사건 같은 경우는요 가압류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머릿속에 가지고 계신 거는 뭐냐면 이 가압류는 소송과 집행이 혼재됐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보시면요, A라는 채권자가 B에 대해서 어떤 차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차용증에 의해서
이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압류 신청했어요. 그런데 그럼 이제 가압류 결정이 나오죠. 결정이 나오고 이에 따라서 가압류 집행을 합니다. 이때 가압류 집행은 이제 B라는 사람의 아파트에다가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압류 집행에 대해서는 이건 민사집행법을 민지법을 준용하고요. 요 가압류 결정은 또는 명령이라고 하는데 이 가압류 결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그죠?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면 이 가압류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채무자가 만약에 이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러면 가압류 결정에 대해서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거나 또는 일정한 이유로 뭐죠? 취소 신청서를 낼 수 있어요. 이때 이의신청이라든지 취소는 뭐예요? 가압류의 이 결정의 내용을 뭐 변경해 주세요. 또는 취소해 주세요. 라는 결정이거든요. 그런 재판이 됩니다. 이게 재판이죠. 따라서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집행법상에 대한 결정인데, 또 집행이라는 그 가압류라는 것은 집행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가압류 결정에 대해서 나중에 이의신청을 하고 취소를 해가지고 취소해 주세요, 바꿔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즉시항고를 인정하거든요. 이때 즉시항고에 대해서 이 즉시항고란 것이 그러면 이거 똑같이 이것도 이 재판이 쓴 다음에 이것도 일주일 내에 내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아니면 또 10일 내에 이유를 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고민이 생겨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은 뭐예요? 아까 기본 이론이 이 가압류 결정은 뭐예요? 민사 소송을 준용하기 때문에 그죠? 이것은 우리가 일반 집행법상에처럼 항소 이유서를 내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들을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거는 소송 규정이다. 해서 그거 주의해 보시는데 그게 이제 2008년에 나왔던 것인데 우리가 결론만 아시면 보겠어요. 보세요. 거기 가압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즉시 항고하는데 이게 민사집행법을 준용합니까? 그런데 그건 뭐죠? 가로 열고 소국이라면은 부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준용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항고 이의서도 내지 않는다 하는데 이것도 이제 좀 틀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즉시항고는 그 정도 보시고 이제 우리가 또 오늘은 이제 뭐죠? 아부적 시전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지금 항고 아까 어필한다거나 뭐 영어로 쓰는 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집행법원에 대해서 우리가 objection 한다는 말을 쓰는데 보통 이제 집행이 신청은요. 이게 집행이 신청은 뭐 이의신청합니다. 그죠? 영어로 그래서 뭐 이의신청합니다. 영어에서 많이 나왔듯이 그게 objection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말로 다 또 합니다. 보통 말로도 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건 그러나 아까 즉시항고는 서면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집행위는 말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많이 내죠, 그것도. 예. 여기 된 조문은 몇 조였습니까? 16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항과 2항, 3항이 있는데요. 뭐 이것도 역시 가볍게 보시고 너무 깊이 이것도 내용이 한이 없지만 일단은 항상 조문에 있는 내용을 철저히 파악을 하셔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항은 집행법원의 재판이고요. 즉시항고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법원 외에도 집행관이 한 처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또 집행관이 지키는 절차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해서 이의신청하는 것인데 이때 이의신청은 역시 법원에 내는 겁니다. 집행관이 집행을 안 해준다 했을 때도 법원에 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해 보시면 집행관이 집행의 위임을 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한다든지 또 집행관이 계산한 돈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도 법원에 인정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가 1항과 3항이 있고요. 역시 여기도 법원에서 아까 즉시한 것처럼 그 집행위 재판인데
이것이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잠정적인 조치해 줍니다. 그게 이제 이양인데 법원은 이러한 이의신청을 재판을 앞서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집행을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면은 집행을 속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잠정 처분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즉시항고나 집행이도 그 재판 동안에 잠정적인 처분을 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러한 잠정 처분은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요. 별도의 신청을 하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잠정 처분으로서 아예 그런 집행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많이 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절차를 잘 보시고요. 관할은 이제 집행법원에 관할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박스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것에서 뭐 인적 신청 자, 이의신청은 누가 합니까? 또 뭐 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방식은 뭐죠? 서면 되고 아까 말로도 됩니다. 말로도 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의 시기는 집행 개시부터 종료할 때까지 합니다. 그죠? 물론 이제 항상 집행에 대한 불법은요. 집행 절차가 끝날 때까지, 거의 우리는 집행 절차가 종료가 될 때까지 하는 것이고 집행이 다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불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주의할 것은 뭐냐면 거기에 3번에 집행 신청의 종기가 집행 절차의 종료거든요. 그런데 3번에 보시면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집행 절차가 종료됐을 때는 더 이상 이의신청할 수 없어요. 그럽니다. 예컨대 그러면 기출문제에서 우리가 A라는 사람이 B에 대해서 판결문을 가져가서 어떤 은행에 대해서라든지 월급에 대해서 그 압류 전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압류 전부 명령은요, 일주일 안에 즉시항고 안 하면 그 기간이 지나면 확정되는 재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확정이 되면요, 바로 그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요, 이 확정된 후에는 집행일은 다툴 수가 없다는 거. 이거를 또 매번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 1번 안 봤지만 올라가서 보시면요. 당연히 이 신청은요, 채권자, 채무자, 제함자 다 할 수 있죠. 부당한 집행하는 것이고, 역시 이것도 그 따로 상대방이 없고요. 그 편면적 불법이라고 하죠. 법원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이때도 다만 이제 집행관에 대해서 하면 안 됩니다. 법원에 하는 것이지. 물론 이 신청이 3번처럼 내가 경매 신청이 아니고 경매에 응찰할 거야. 앞으로 응찰할 거야. 그런 것만 가지고는 법률상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 신청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수수료는 쭉 보겠습니다. 쭉 가서 나머지 한번 보시고, 하여튼 그 4번에 이제 이런 이의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 지나서 재판으로 법원이 결정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론이 필요 없습니다. 그죠? 따라서 이제 이의신청을 하면은 뭐 전부나 일부를 인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집행을 안 해주면 집행해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고지를 다 알려주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아까 다번에 보시면 집행이의 재판은 16조 2항에 법원에서 이렇게 잠정적인 조치를 해주는데, 그것은 3번 맨 끝에 언더라인 것처럼 법원에서 직권으로 해준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런 16조 2항의 잠정적인 처분은 당사자가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권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는 뭐 청구서 같은 거 할 때 그런 거 다르죠. 다릅니다. 그 다음에 예, 넘어가서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아까 즉시항고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뭐 인도명령 같은 거 각하 기각했을 때 미약허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여기도 집행이의가 허용되는 재판이 있고 또 안 되는 거 있는데 우리가 집행이의가 안 되는 거 하나 배웠죠. 어디 있습니까? 23페이지 먼저 보시면 우리가 집행이의가 안 되는 거를 좀 공부한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첫째 1번에 전부 명령 확정 후에는 집행이 종료됐기 때문에 집행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사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뒤에 걸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2번만 하나 볼까요? 2번에
우리가 이제 판결문을 얻으면요. 판결문에 있는 돈이 뭐 1억이다.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을, 예컨대, 미리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나중에 집행문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행문을 받아야만이 되는데, 이 집행문에 대해서 거절에 대해서는요, 별도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집행인은 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잘 나오는 것도 하나 구태여 본다면 5번인데요. 5번.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가처분 신청서의 위재. 우리가 아까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이제 아까 가압류를 배웠는데 이게 만약에 가처분이라고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지금 A라는 채권자가 지금 채무자에 대해서 지금 뭐예요? 지금 A가 지금 우리가 A가 이 아파트 부동산을 B한테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B가 이 매수인이죠. 매수인이 A한테 와가지고 야, A가 B한테 등기를 넘겨주면은 내가 대출을 받은 다음에 잔금을 주겠다 해서 일단 등기를 넘겼습니다. 근데 나중에 잔금을 주지는 않고 여기에 갑자기 뭐 가압류나 압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못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 A는 B에 대해서 이 매매 계약 잔금을 안 받았으니까 매매 계약을 해제하고요. 해제하고 A에서 B로 넘어간 등기, 요 B의 등기를 말소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즉 말소하는 소송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 뭐죠?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처분 금지 가처분을 했어요. 물론 이제 이 사람은 사실은 A와 B는 잘 알아요. 왜냐하면 B가 이 A 회사의 종업원이야. A 회사의 비서의 비서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등기해 놓으니까 이 A라는 사람의 이 B는 A의 인적사항을 다 잘합니다. 그래서 비서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주민번호라든지 이런 인적사항이라든지 그 밖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신분증 또 뭐죠? 또 인감증명서라든지 주민초본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B가 요 가처분을 풀기 위해서 가처분을 풀려면 뭐 필요합니까? 가처분에 대해서 해제한다는 해제 신청서를 냈어요. 그죠? 그럼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장면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자 가처분은 집행됐죠? 가처분은 이미 집행됐는데 가처분을 푸는 거 그죠? 요 가처분을 푸는 것도 집행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 여기에 가처분에 대해서 이 가처분을 풀려면요 두 가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고요. 요 가처분 집행을 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해제란 말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통 가처분 이런 말이에요. 가처분에 대해서 뭐 취하한다, 그렇죠? 보통 돈 받으면 취하한다. 뭐 가처분에 대해서 취소한다. 또 가처분에 대해서 또 해제한다 그러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머릿속에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가압류 가처분의 경우에는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채권자로서는 자기가 돈을 받거나 또 이게 등기를 원상 회복하면요 당연히 가처분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받았을 때 보통은 가처분 취하서를 써주는데 이렇게 가처분이 결정이 되고 가처분이 집행이 되면 그 취하서가 사실은 뭐죠? 합의 해제를 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합의했기 때문에 가처분을 취소한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준다라는 그 합의 해제서를 써서 인감증명 도장 찍어서 법무사한테 맡기면 이제 이것을 푸는 거죠. 그런데 이걸 우리는 가처분 해제입니다. 근데 보세요. 근데 여기서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그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이제 거기 보세요. 이제 잠깐만 22페이지만 더 22페이지에 있는 22페이지입니다. 왼쪽에 동그라미 4번에 가처분 이거죠. 가처분 해제 신청서를 위조했어요.
누가? B가. 그래서 그 A의 인감 도장을 다 찍어가지고 가서 법원에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되냐면요. 이 가처분 채권자 이름으로 촉탁을 해가지고 가처분 등기를 말소했어요. 그러면 이 가처분 등기가 말소했을 때 보세요. 이 가처분에 대한 집행이 해제했을 때 이 집행을 취소하는 것이 또 우리가 보세요. 다시 한번 가처분 해제로 인해서 집행이 취소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의신청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도로 즉장고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의신청서를 내서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그걸 내면 어떻습니까? 결국에 이의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취소하라 해가지고 뭐예요? 그 가처분 등기 말소된 거, 그 말소된 걸 다시 살리는 게 뭡니까? 즉 말소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번에 가처분 해제 신청의 경우에는 집행이 신청하는데 그거와 달리 23번에 있는 오른쪽에 5번 가처분 신청서 이건 그게 아니고 아예 이번에는 가처분 신청서에 대한 그 위조는 요 가처분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거예요. 아까 이 결정에 대한 얘기는 집행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소송 문제지. 따라서 거기에 오른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5번에 가처분 신청서 위조란 것은 가처분 명령 자체가 그죠? 집행이 아니고 가처분 명령인 소송 단계에서 소멸됐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집행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취소 절차를 밟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가처분 신청서 위조는 집행이가 아니고 가처분 해제 신청서에는 집행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세 개만 더 보고 두 개만 더 보고 이제 넘어가겠는데요. 뭐 여기 있는 걸 다 보시면 좋겠지만 우리가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집행법을 다 배운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하나 정도, 두 개 정도만 보세요. 거기 2번, 3번 보시면요. 자, 1번, 2번, 3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공탁, 자 1번 먼저 우리가 경매에 대해서 이제 경매 신청하고 그죠? 매약 허가하고 그다음에 뭐죠? 또 돈 들어오면 뭐죠? 대금 지급하죠. 그럼 이제 경락인이 돈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때 대금 지급 기한을 한 달을 주거든요. 근데 한 달을 주는데 이렇게 대금 지급, 경매 신청해서 매약해서 대금 지급 기한 주는 거 전부 다 1년의 집행 절차에 대한 다툼이죠. 따라서 이런 대금 기간에 대해서 불복을 할 때는 이의신청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2번이 중요한 얘기인데 별처럼 보세요. 자, 우리가 아까 A가 B에 대해서 차용증 가지고 1,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때 그 B가 근무하는 C라는 회사, B가 근무하는 그 회사에다가 월급을 압류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 회사는 그 월급에 대해서 그죠? 근데 뭐 2분의 1이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가 공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공탁을 한 다음에 사유 신고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이 공탁을 하고 사유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사유신고라는 것은 오세요. 이 사유신고는 그 배당 절차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공탁을 안 하면은, 배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돈이라는 돈을 맡기고 사유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사유신고를 해야만이 배당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사유신고를 안 하거나 또 사유신고에 대해서 했는데, 사유신고가 각하되면요, 배당금을 안 줍니다. 다시 한번. 사유신고가 안 되면, 배당금을 안 주니까, 그거에 대한 것은, 집행 절차이기 때문에 집행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3번에, 자, 배당기일 날 채무자가 갔어요. 그래서 남은 게 있으면 주겠죠? 배당일 날 채권자에게 다 주고 남으면요, 그 채무자에게 주는데, 채무자에게 줄 때, 이때 우리가, 이때 그 배당법원은 집행법원을 가가지고
우리가 지급위탁서하고 자격증명서를 가져가야만이 그 배당 공탁금 받거든요. 근데 이때 지급위탁서, 일종의 배당 지급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급위탁서하고 자격증명서를 안 줍니다. 그러면 배당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것도 집행이다. 그래서 자, 대금 지급, 사유 신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지급위탁서. 그래서 세 가지 대금, 사유 신고, 지급위탁서, 가처분, 해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집행이다 이렇게 보시고 나중에 또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밖에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들을 다 외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공부에 대해서 좀 숙련이 된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끝으로 이제 우리가 맨 밑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언더라인 친거 보시면 자 민사집행법에서 우리가 지금처럼 즉시항고도 안 되고 집행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한마디로 집행법상 명문으로 또는 해석상 판례에서 즉시항고나 집행이 안 되는, 즉 한마디로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해요. 그럼 우리가 더 이상 불복할 수 없음 때는 그야말로 우리가 불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도 우리가 헌법 위반, 법률 위반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다가 불만을 말할 수 있어요. 그때 그렇게 헌법 법률 위반일 때 마치 헌법재판 문제처럼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대법원에다가 심사를 구할 수 있는데 그런 절차를 우리는 특별항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컨대 아까 봤듯이 각종 집행 정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불만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우리가 집행에 대한 신청할 때 집행 정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항고 같은 거 하는데 뭐 그런 것이 있다 했는데 다음 페이지에 그런 것들인데 이건 뭐 시험에서 보는 것이지 시험에서 볼 것들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집행이가 안 되는 것 중에서 전면역 확정한 거, 집행문 달라는 거 하고 아까 장차 응찰 예정, 가처분 위조 들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특이한 것들은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6번 같은 경우 주의했는데 우리가 그 경매를 하는데 그 경매할 건물이 멸실됐습니다. 한마디로 경매를 해야 되는데 경매 중에 건물이 불탔어요. 그러면 그 멸실됐을 때는요 경매를 취소합니다. 물론 이때 그 취소에 대해서 남은 게 있다든지 그럴 때는 이제 직장화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그 거기에 그 취소를 그죠? 취소 결정 항상 어떤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직장화할 수 있다고 볼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끝에 5번에 하나 보시고 이건 약간 난이도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그런 말 즉시항고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아까 4번에 맨 끝에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럼 우리가 자 1번에 집행 이의 신청에 대해서 재판을 했을 때는 원래는 즉시항고하면 안 되는데요. 우리가 즉시항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집행 이의 신청해 보니까 법원에서 그 절차를 취소하라, 즉 취소하라는 절차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절차를 취소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3번처럼 집행관이 집행 절차를 취소하면요 채권자한테 막대한 손해가 있습니다. 그때도 즉시항고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동그라미 2번 문제를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는데 가끔 조문이 있기 때문에 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이해만 하시고 보세요. 자, 집행 절차를 취소합니다. 집행관이 난 집행 절차를 안 하겠대. 그런 취소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집행을 가보니까 그 카메라가 있습니다. 근데 카메라가 그런 말을 해요. 비싼 것 같은데 채무자하고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 카메라는 가족 내게 아니에요. 이 카메라는 내 거 아닙니다. 해가지고 집행을 취소합니다. 근데 채권자가 봤을 때는 야, 그 사람은 기술이 카메라 기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원래 자기 카메라야. 그러면 채권자가 왜 취소하느냐 해가지고 이의신청합니다. 그러면 자 취소하는 절차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더니 법원에서
인정을 안 합니다. 기각됐어요. 그러면 이 취소하는 재판에 대해서 기각되면요. 기각되면 결과적으로 취소가 되는 것이니까 이러한 취소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취소, 기각, 즉시항고할 수 있다. 그래서 됐죠? 이렇게 했을 때 기각할 때 근데 그 조문에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끝으로 우리가 잠정 처분에 대해서는 집행 정지가 안 되지만 우리가 직권을 해준다 해서 6번에 쭉 그 중간에 이신청 이런 잠정 처분 신청권은 없다. 다만 이제 보통 법무사가 직권으로 정지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하지만 그것은 직권으로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또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잠정 처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불복을 할 수 없다. 다만 법률상 문제가 있을 때는 아까 봤죠? 특별 항고만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가처분 위조, 해제 신청 위조 같은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있는데 이건 잠깐 쉬었다가 좀 머리가 좀 그렇죠. 근데 한 두 가지 정도 한번 보시고요. 가볍게 이제 그 다음에 집행 비용 절차로 넘어가겠습니다.